74페이지 수의 소득 탄력성. 이 수의 소득, 이번은 가격이 아니라 소득입니다. 또 이 자극을 주는 소득은 또 뭘로 가냐면 분모. 이 자극을 주는 소득은 분모로 가고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로 오면 돼요. 자, 이 소득의 변화율. 자, 또 소득이 1% 변했을 때, 자, 소득이 1% 변했을 때 소비자들의 수요량은 얼마나 변하느냐. 자, 이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묻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득이 증가를 했을 때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을 우리는 앞 시간에서 배우셨죠. 정상제라고 배웠습니다. 정상제. 자,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인데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플러스. 플러스니까 0보다 크죠. 그래서 수의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은 정상제입니다. 자, 그런데 소득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을 우리는 열등제라고 하는데, 자, 이 열등제는 어떻게 돼? 지금 봤더니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하죠? 반대로 변동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0보다 작습니다. 자, 0보다 작다. 0보다 작은 상품을 말합니다. 자,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의 변화율 제로, 수요량 변화율이 없는 상품을 우리는 중간제 또는 중립제라고 하는데, 뭐 소금이나 간장 등을 우리는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공부하실 때 수의소득 탄력성이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은 정상제, 열등제 떠올라야 돼. 우선 문제 푸실 때. 자, 수의소득 탄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수요에 여러분이 상품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자, 자동차의 차도가 두 개 만나면 교차로가 만나듯이 우리가 상품도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교차란 말이 나오면 상품이 몇 개? 두 개. 예. 수의 교차 탄력성이죠. 자, 상품이 두 개. A라는 상품, 뭐 B라는 상품, 이렇게 상품이 우리가 두 개 나와야 돼요. 자, A 상품에 있어서의 가격. 자,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이고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뭐죠? 수요량. 자, A 상품이 가격이 1% 변했을 때 관련된 B 상품의 수요량이 몇 프로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최근에 계속 출제하고 있죠. 자, 여러분이 뭐 작년에도 나왔지만 작년은 요 두 수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 수식, 지금 수의 가격 탄력성, 수의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수식은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년 시험은 수의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용한 계산 문제 냈는데 그 문제가 작년에 어려웠어요. 쉬운 게 아니라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풀면 쉬운데 여러분이 풀기는 좀 어려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수식 두 개를 이용한 문제가 3번 출제했거든요. 19회 시험과 24회 시험은 수의 가격 탄력성, 수의 소득 탄력성 두 개를 이용한 계산 문제 내다가 작년 28회는 수의 소득 교차 요걸 두 개를 이용했어요. 자, 그래서 19회, 24회, 28회 시험 계산 문제는 좀 난이도가 상위 문제 출제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커피 가격이 오르면 대체 관계에 있는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죠. 커피 가격이 오른 만큼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홍차에 대한 수요는 뭔다? 증가를 해요. 그래서 커피와 홍차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인 대체제인데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0보다 커요. 그래서 수익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대체제인데 대체제가 지금 계속 추이제를 해요. 수익 교차 탄력성 계속 대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7회, 6회도 다 대체제. 자, 그리고 커피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 법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은 감소해요. 그러면 같이 넣어 마시는 또 뭐도 프림에 대한 수요도 뭐한다? 감소하는데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근데 커피 프림의 관계는 서로 무슨 관계? 보완 관계에 있는 상품. 커피 프림. 그래서 수익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보완제. 요 두 개를 묻는 문제도 한번 우리가 추입제를 했었습니다. 자, 0일 때는 뭐죠? 커피 가격이 올라도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가 없다. 이때 커피, 아파트는 각각 독립적인 상품. 그래서 수의 소득 탄력성은 정상제, 열등제가 떠올라야 되고 수의 교차 탄력성은 뭐죠? 대체제, 보완제가 떠오르면 돼요. 예. 그래서 이 기본적인 우선 개념을 확인을 한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8페이지로 넘어와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줄여서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줄여서 공급의 탄력성. 자, 이때 또 자극을 주는 가격은 뭘로? 분모.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 반응을 나타내는 공급량은 분자. 그래서 가격이 1% 변했을 때 우리는 생산자의 공급량이 몇 프로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해요. 자,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인데 그러면 또 여러분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1보다 크면 가격이 1% 변했을 때 공급량이 10% 변했다는 얘기인데 이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탄력적이죠. 자, 탄력적일 때의 그래프는 수요와 마찬가지예요. 기울기가 뭐다?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 예?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탄력적이에요. 자, 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과 1 사이에 있다. 가격이 1% 변할 때 공급량이 뭐 0.5% 변한다. 이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을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일 때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은 기울기가 급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앞에서 배울 때 단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급하죠. 그럼 비탄력적이고 장기로 갈수록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배우면 이제 그 응용을 좀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요 질문 좀 많이 내거든요. 작년 시험에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일 경우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것은 뭐가 된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그러면 작년 문제는요. 완전 비탄력적 그래프가 뭔지를 알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 급한 것이 점점 어떻게 돼? 급해서 수직선의 형태. 수직선의 형태가 되면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직선.